당신은 어디를 가든 똑같을 거예요. 10년 전 이혼한 한국인 남편과 시댁의 차가운 말들이 그녀의 자신감을 무너뜨렸습니다. 혼자 살며 외로움을 느끼던 그녀, 딸마저 유학을 떠나고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오랜 친구의 초대로 다시 방문한 한국에서 그녀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차가운 기억 속 나라와 달리 따뜻한 환대와 진심, 어린 관심으로 다가온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환영해요라는 말 한마디가 10년의 상처를 녹입니다. 편견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그녀의 여정, 외로움에서 따뜻함으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변해가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베이징 국제문학 아카데미에서 20년 넘게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리나라고 합니다. 제 인생은 예측 가능하고 안전했지만 여러 면에서 공허하기도 했어요. 제 일상은 늘 똑같았어요. 오랫동안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치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혼자세요, 린 교수님? 동료 교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딸 리화가 유학을 떠난 후로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고 외로움만이 제 유일한 동반자였죠. 사실 이 외로움의 뿌리는 더 깊었습니다. 10년 전 한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제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마음 깊은 곳에는 전 남편과 그의 가족이 남긴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남편은 처음에 다정했지만 결혼 후 시댁에서는 중국인 며느리라는 편견으로 저를 늘 타인처럼 대했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제 의견은 무시되었고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서도 늘 제 문화는 틀린 것으로 여겨졌죠. 어디를 가든 당신은 똑같을 거예요. 시댁에서 들었던 그 차가운 말들이 아직도 제 자신감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그 나라에 대한 제 편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한국은 계속해서 그저 차갑고 이기적인 나라일 뿐이었어요. 절대로 다시는 발을 딛지 않을 곳이라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리나 정말 오랜만이야. 제이야. 대학 친구 제이의 목소리였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이자 문화교류 전문가로 살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때 제이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한국에 한번 놀러 오는 게 어때? 내가 다 준비해 줄게. 저는 망설이고 있었어요. 제이는 아직 제가 한국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거든요. 제이의 제안은 제 마음속에 뿌리내린 한국에 대한 강한 상처와 불신으로 거절하고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외로움과 아픔 아래 숨어있던 한국에 대한 갈망이 천천히 다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제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제이의 열정적인 설득 끝에 저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출발 당일 베이징 공항에 서서 가방을 꼭 쥐고 있었어요. 다시 한국에 방문한다는 건 저에게 큰 도전이었죠.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면서 전 남편 가족과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기억 속에서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잔인한 말들은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 문화에 대한 제 시각을 형성했죠. 특히 한국은 제 마음속에서 차갑고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가 탑승을 시작합니다. 안내방송이 저를 생각에서 끌어냈어요. 내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걸까? 저는 탑승권을 꽉 쥐며 생각하고 있었죠. 베이징에서의 익숙한 일상이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일상이 외롭더라도요. 그런데도 무언가가 저를 앞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전화 속 제이의 명랑한 목소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수년간의 시간이 지남에 한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비행기 좌석은 뻣뻣하고 불편했어요. 마치 제 뱃속의 불안감처럼요. 제가 미워하도록 스스로를 설득했던 나라로 날아가고 있는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제 편견들은 방패였고 세상을 멀리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상처로부터 저를 보호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일부러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베이징이 아래에서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좋든 나쁘든 저는 이제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처음 방문했던 시절 그대로일까요? 또 제이는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 친구일까요? 저는 눈을 감고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서 두려워하며 살 수 없었어요. 뭔가가 변해야 했죠. 비록 그 생각이 저를 겁먹게 했지만 어쩌면 이 여행이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느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수함을 찾는 곳까지 공항 직원들은 친절한 미소와 세심한 배려로 저를 맞이해 주고 있었죠. 그들의 친절함은 제가 잊고 있던 것을 마음속에서 깨웠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방문했을 때 느꼈던 정과 따뜻함이었죠. 리나, 여기야. 고개를 돌려보니 제이가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녀 옆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남자가 서 있었죠. 그는 부드러운 눈빛을 가졌고 조용한 자신감을 품고 서 있었습니다. 이쪽은 도훈이야. 제이가 말했어요.
내가 얘기했던 식당 주인이자 나의 소중한 친구야. 도훈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그가 말할 때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따뜻한 가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에 놀랐지만 어쩐지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도훈과 제이가 서울을 향해 도시를 안내하는 동안 저는 거리를 따라 늘어선 높은 건물들과 반짝이는 야경에 감탄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었거든요. 도훈의 식당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인 스타일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도훈이 직접 준비한 음식은 새로운 맛으로 제 감각을 압도하고 있었죠. 한 숟가락의 김치찌개를 먹고 저는 솔직한 감탄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도훈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특별히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그날 밤 저는 도훈과 제이가 마련해준 전통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서서히 제 편견이 깨져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 곳곳을 방문했어요. 경복궁, 북촌한 옥마을, 인사동을 걸으며 도훈과 제이는 친절하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주고 있었죠. 방문하는 곳마다 한국에 대한 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훈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환영해요. 그녀는 저를 마치 자신의 자식처럼 대해주었어요. 전 남편 가족에게서 받았던 차가운 시선과 대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친절하세요? 저는 도훈의 어머니께 물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따뜻함이 필요하지.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특히 멀리서 온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지 않을까? 그녀의 말에 제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날이 지나면서 저는 이전에는 놓쳤을 작은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모습, 젊은 승객들이 재빨리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모든 요소에 정성을 들인 음식이 제공되는 세심한 방식.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할 때 가게 주인들이 보여준 인내심, 그들의 격려는 제가 당황하며 포기하는 대신 다시 시도하고 싶게 만들고 있었죠. 어느 오후 도훈은 저를 조용한 골목에 숨겨진 전통 찻집으로 데려갔어요. 그 건물은 수백 년이 됐지만 정성스럽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꽃과 차의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바닥에 놓인 방석에 앉았고 한 노인 여성이 수제 도자기 잔에 차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제 할아버지 시절부터 있었던 곳이에요. 도훈이 설명했어요. 몇몇 것들은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섬세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어요. 그 맛은 미묘하면서도 복잡했습니다. 순간 베이징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제 교실을 떠올렸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저는 학생들과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제 자신은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경험이 아닌 책과 이론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단 일주일 만에 제 세계는 지난 10년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열정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매일 밤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이미지, 맛, 대화들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까이에는 도훈이 있었어요. 인내심 있고 사려 깊게 그는 저를 지켜보며 제가 그의 나라를 새로운 눈으로 경험하도록 도와주고 있었죠. 때때로 제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가 제 반응에 미소 짓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조롱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모습을 볼 때 느끼는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변화되고 있었고 그것은 저를 설레게 하면서도 두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보호를 위해 쌓아 올린 벽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벽들이 사라지면 제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도훈에 대한 제 감정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의 진실된 친절함과 따뜻한 미소는 제 마음속의 얼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제 두려움도 커지고 있었어요. 다시 상처받게 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하면 제 배가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도훈은 저를 한강 유람선에 초대했어요. 우리가 배의 갑판에 서서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이전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리나 씨 표정이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밝아졌네요. 도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볼이 살짝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네. 이곳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 특히 당신과 당신 가족이 보여준 따뜻함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도훈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편견은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정한 가족과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죠. 그의 말이 제 마음 깊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문득 저는 이 모든 세월 동안 제가 얼마나 스스로를 제한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전 남편과 그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그 상처에서 자라난 편견들이 저를 자꾸 외로운 세계 속에 가두고 있었던 거예요. 도훈. 저 두려워요. 저는 고백했어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요. 그는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그것은 따뜻한 파동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두려움을 느껴요.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행복을 찾지 못하게 되면 안 되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일기를 썼어요. 제 마음의 변화와 새롭게 얻은 이해, 그리고 피어나기 시작한 감정들에 대해 적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충동적으로 딸 리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한국은 어때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제 전화를 받고 놀란 기색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리화야. 엄마가 많이 변했어.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엄마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단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엄마, 행복해 보여요. 엄마가 그렇게 들리는 건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만든 우리 안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행복의 기회를 놓쳤을까요? 그저 손을 내밀기가 두려워서요. 다음 날 저는 도훈의 식당을 방문했어요. 그는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음식을 준비하며 자신감과 정성을 담아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그를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구나. 리나 씨 오셨네요. 오늘은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요. 도훈이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말했어요. 그의 따뜻한 시선에서 저는 진정한 관심과 애정을 느끼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편견에 얽매이지 않겠다고요. 점심 식사 후 도훈은 저를 그가 자원봉사하는 커뮤니티 센터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한국 가정의 아이들도 있고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도 있었죠. 그들은 함께 간단한 요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먹어야 해요. 아이들이 웃으며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도훈이 설명했어요. 음식은 어떤 장벽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죠. 한 어린 소녀가 제게 다가와 자신이 만든 모양이 좀 이상한 만두를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괜찮아요? 그녀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어요. 완벽해요. 제가 배운 몇 안 되는 한국어로 말하자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죠. 소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고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시네요. 도훈이 나중에 말했어요. 저는 교사니까요. 제가 그에게 상기시켰어요. 하지만 책을 통해 인생에 대해 가르치는데 너무 많은 세월을 보내다 보니 정작 제 자신이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공원을 거닐었어요. 몇 개의 이른 분홍색 꽃잎이 마치 눈처럼 우리 주위로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벚꽃의 아름다움이 덧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요. 도훈이 말했어요. 우리는 그것이 여기 있는 동안 감사해야 해요. 저는 베이징에서의 제 삶을 생각했어요. 오래된 상처를 돌보느라 너무 바빠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순간들을 놓쳤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연을 피했을까요? 때로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부족한 것을 찾기 위해 집에서 멀리 여행할 필요가 있어요.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찾는 것이 계속 우리 안에 있었지만 그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의 손이 우연히 스쳤어요. 우리 중 누구도 손을 떼지 않았죠. 그것은 작은 일이었어요. 그저 피부와 피부의 접촉일 뿐이었지만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서는 첫걸음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벚꽃과 열린 문들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더 이상 그 문들을 지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이주가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모두 사라지고 따뜻한 추억과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워져 있었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미워한 것은 한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한 가족의 차가움이었다는 것을. 하나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마지막 날 도훈이 자기 식당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도착했을 때 제이와 도훈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건 린 씨를 위한 작별 파티예요. 도훈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고 있었죠. 너무 감동받아서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소중한 인연을 만들었다니.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아름다운 요리들이 가득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의 반찬들이 가운데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찌개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죠. 향신료 냄새와 친근한 대화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저는 겨우 말을 꺼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정말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그런 생각들이 모두 사라졌네요. 도훈의 어머니가 다가와서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어요. 그분의 손은 오랫동안 요리하고 일하신 흔적으로 약간 거칠지만 정말 따뜻했죠.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어요. 파티가 끝난 후 도훈이 저를 공항까지 태워주겠다고 했어요.
차 안에서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베이징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할 계획이에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계속 문학을 가르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몇 년 동안 꿈꿔왔던 에세이를 쓰기 시작하고 싶고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문화 교류에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도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 자주 만나게 될 것 같네요. 공항에서 도훈은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작별 선물이에요. 그가 말했죠.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전통 한국 브로치가 들어있었어요. 함께 들어있던 작은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편견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향해 곧 다시 오세요. 저는 도훈을 올려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죠. 꼭 다시 올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약속했어요.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2주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 도훈과 제이의 만남, 그리고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떠올리고 있었죠. 베이징에 도착해서 옛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새 에세이의 첫 문장을 입력했어요. 편견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창문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창문을 열 용기를 낸다면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과 따뜻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도훈의 메시지가 핸드폰에 도착했어요. 무사히 도착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질문인데도 저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는 네, 모든 것에 감사해요라고 답장하고 글쓰기를 다시 시작했어요라고 덧붙였죠. 제 아파트가 예전보다 작게 느껴졌어요. 아니면 제 세계가 더 커진 걸지도 모르겠네요. 창밖에서 들리는 익숙한 베이징 교통소리와 서울의 분주한 거리에 대한 기억이 뒤섞이고 있었어요. 책장에는 이제 중국 고전 옆에 한국 소설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책상 위에서는 도훈의 선물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일주일 후 저는 대학교 문학 수업 앞에 서 있었어요. 학생들은 즉시 제 변화를 알아차렸죠. 린 교수님 뭔가 달라 보이세요. 수업 후에 한 학생이 말했어요. 맞아요, 달라졌어요. 저는 대답했죠.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중국과 한국 작가들을 비교하는 새로운 수업을 시작했어요. 이 수업은 금방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었죠. 많은 학생들이 뉴스나 오래된 이야기에서 비롯된 한국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그런 생각들을 넘어서 볼 수 있게 되고 있었답니다. 도훈과 저는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영상 통화로요. 우리는 음식, 책, 그리고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죠. 도훈은 봄에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저는 이미 그에게 보여줄 장소들의 목록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 딸 리화도 제 변화를 알아챘어요. 엄마, 요즘 더 많이 웃고 있어요. 통화 중에 그녀가 말했죠. 엄마가 행복한 걸 듣는 게 좋아요. 이제 저는 두 문화 사이에 서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옛 상처들이 치유되고 있고 한 걸음씩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도훈과의 관계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삶을 나누며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쌓아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있지 않아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이 여정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을 창밖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저는 한계 대신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 달력에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날짜가 있어요. 제가 한국으로, 제 두 번째 집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작으로 돌아가는 날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